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우리 Y타임스가 그동안에 정세 분석을 하면서 지난 5월 26일에는 미중 충돌 일촉즉발 한판 붙자 이런 분석 보도를 낸 적도 있고요. 최근만 해도 지난 24일에는 미국이 중국을 해양 봉쇄했다는 분석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델타 여객기가 착륙했다 그러면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드린 바 있죠. 우리 Y타임스는 이렇게 수시로 국제 정세를 분석해드리면서 현재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3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있는 닉슨 도서관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발언을 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28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중국이라는 공산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50년여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뭐냐? 대중국 포용 정책이죠. 이걸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 폼페오 장관의 이날 연설에서 주목되는 건 뭐냐면 연설 내내 중국 정부라는 공식적인 외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이 CCP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그리고 아예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지칭했다는 점,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라고 몰아붙였다는 점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권하고는 결별하겠다. 그리고 시진핑 체제의 전복 또는 변화를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죠. 이 폼페오 장관은 이런 중국 공산당 체제 변화를 위해서 미국의 전략 실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반체제 인사를 포함해 가지고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중국 정책 어떻게 변화될까요?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폼페오 장관의 메시지에 담긴 대중국 정책 변화의 방향, 이제 5가지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국을 더 이상 맹목적 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세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21세기를 우리가 누리려면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 이후로 우리는 중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포용 정책 혜택을 많이 잊고서도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뜯었다. 그러면서 결국 그동안 대중국 포용 정책은 중국을 정상적 국가로 이끌어내려 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라는 이 프랑켄슈타인을 낳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폼페오 장관의 연설에서 미국의 대중국관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프랑켄슈타인. 이 프랑켄슈타인은 지난 1818년 메리 셀리에 쓰여진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자신을 창조해준 인간,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복수를 자행하는 괴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폼페오의 이런 지적은 중국이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미국과 서방 세계를 공격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의 위험을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대내외에 선포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순진했고
냉전 종식 후 승리의 조치에 있었다. 또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말에 속아왔던 우리가 겁쟁이 자본주의였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중국을 정상적 국가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국을 앞으로 정상국가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폼페이오 장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포인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중국이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를 세계 지배의 통로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접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은 막스 레닌주의 정당이고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신자 신봉자다. 이걸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적개심까지 드러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중국 군대와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그 목적은 중국 국민 보호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CCP 엘리트들의 절대 통치 유지와 중국 제국의 확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는 다른 기업 거래와 똑같을 수 없다. 중국 기업은 독립된 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공산당의 지원 덕분에 애써 많은 이익을 남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중국 유학생과 상사원 주재원들은 미국의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국 이 폼페이오 장관의 대중국 인식은 중국 사회를 이루는 군과 경제 체제 그리고 이런 당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거의 모든 집단이 중국의 세계 지배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 것이고요. 이제는 전 세계가 이런 실상을 분명히 깨닫고 중국의 체제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신이 이렇게 그동안 이 경력을 이야기했죠. 미 육군 복무를 거쳐서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CIA 국장, 국무장관 등으로 일하면서 내가 배운 거 하나가 뭐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14억 중국인을 위한다는 것이다. 이 14억 명은 오히려 감시받고 억압받고 말할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를 위한 대화 모델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대화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서 지난 6월 16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이 하와이에서 양제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외교 담당 위원인데 이 양제스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양제스는 많은 말들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 없는 것들이었다. 양제스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랬듯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구소련을 다룰 때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이렇게 원칙을 바꾸겠다. 이걸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중국의 번들어한 그런 이 외교적 수사 그리고 선전공세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강력한 압박 전략을 펴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 재산과 사업 기밀을 훔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경제와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자유세계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민주국가 동맹이 하나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또 앞으로의 대중국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건데요. 중국 공산당은 어떤 외국의 적보다 중국 국민들의 정직한 의견을 무소한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분리된 자유를 사랑하고 역동적인 중국 국민들과 관여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대만에 있는 친구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반체제 인사들의 적극적인 대우 그리고 대만 문제에 확실하게 개입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것은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국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중국 공산당의 투명성과 상호주의, 책임성을 요구해야 된다.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의 새로운 그룹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을 결성할 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중국과의 관계 절연을 포함해 가지고 대중국 포위망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체제의 변화, 사실상의 중국 민주화를 위해서 동맹국들이 강력하게 나서야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지금이 중국을 바꿀 때다라고 말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중국의 체제 변화를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 기반 질서를 뒤집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삶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유국가들이 행동할 때이다. 중국에 대해 모든 나라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도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자유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공산 중국이 우리를 반드시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입장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소련에 취했던 봉쇄 정책, 그러니까 소련에 이제 봉쇄를 해가지고 무역 봉쇄, 군사 봉쇄 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봉쇄 정책이 중국에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국제연합과 나토, G20 등을 활용하고 용기 있고 분명하게 방향을 취한다면 새로운 복합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국제기구와 동맹국들과 연합해가지고 단순한 봉쇄 정책이 아니라 체제 변화를 위해서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도 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무엇보다 나는 자유 그 자체의 달콤한 매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러 수단들을 갖고 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지다라고 말하면서 대중국 전선에 나서는 미국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중 관계는 더 이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미국의 서열 3위 국무장관이고 외교수장이죠.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사실상의 체제 전복 발언까지 한 데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이 대전환을 확고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선 전까지 중국 체제 변화를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서 미 국민들에게 뭔가 결실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분명한 확실한 뭔가 결실을 내겠다는 그런 선언이죠.
특히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연설을 행했던 장소가 어디냐? 1972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공산 중국을 처음 방문해가지고 미중 수교 1979년 했죠. 이걸 이끌어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기념해 만든 곳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 계단에서, 마당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중 관계를 포용 정책으로 이끈 그런 태동의 장소에서 이걸 종식하고 앞으로 대중국 적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연설이 반체제 인사와 손잡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 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미국은 당장 대중국 포위를 군사적으로 실행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이 바시에업, 우리 와이타임스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이 바시에업의 봉쇄로 중국 남해 함대를 무력화시켰죠. 미국으로서는 이제 상당한 여유를 갖고 이제는 대만에 직접 미군이 주둔하는 방향으로 대중국 압박을 강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북한 문제도 더욱 공세적으로 펼쳐나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중국과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연히 티벳이나 신장지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홍콩 문제에 대한 간섭도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관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젠 더 이상 원점 회귀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군사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미국 대선 전에서 이 중국 문제가 어떻게 이슈화 될까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